예전에는 아침을 여는 기준이 아주 단순했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 오늘 가야 할 자리, 오늘 만나야 할 사람. 눈을 뜨자마자 몸 상태를 살피기보다 일정부터 떠올렸습니다. 조금 피곤해도 이 정도는 괜찮지 하고 하루를 밀어붙였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어른인 줄 알았고 그렇게 버티는 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침이 조금 다르게 시작됩니다. 눈을 뜨고 나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오늘 일정이 아니라 오늘 몸은 어떠한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큰 병은 아니었습니다. 당장 누워 있어야 할 만큼 아픈 것도 아니었고 병원에서 심각한 이야기를 들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이후로 아침이 예전처럼 가볍지 않았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한 번 더 듣게 되고 하루를 여는 기준이 조용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변화가 하루의 순서뿐 아니라 삶의 순서까지 바꾸고 있다는 걸요. 예전의 하루는 항상 밖을 향해 있었습니다. 눈을 뜨면 오늘 해야 할 일부터 머릿속에 정리했고 몸 상태는 그 다음 문제였습니다. 조금 아파도 약 하나 챙기면 됐고 조금 피곤해도 커피 한 잔이면 버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몸이 무거운 날이 있어도 이 정도로 빠질 순 없지 하며 그냥 집을 나섰습니다. 몸은 따라오지 못해도 일정은 기다려주지 않으니까요. 그땐 몸보다 책임이 먼저였고 내 상태보다 약속이 먼저였습니다. 회사에 가고 사람을 만나고 해야 할 역할을 하루 종일 해냈습니다. 집에 돌아와 비로소 피곤함을 느끼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아픈 건 미루는 거라고 생각했고 몸이 보내는 신호는 나중에 처리해도 되는 일처럼 여겼습니다. 주변을 돌아봐도 다들 비슷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조금 아파도 출근했고 조금 힘들어도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게 성실함이고 그게 어른의 태도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래서 몸이 보내는 작은 변화들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도 그저 나이 탓으로 돌려버렸습니다. 그때의 나는 하루를 이렇게 열었습니다. 1. 약속? 내 몸은 항상 맨 마지막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서가 언젠가는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걸 그때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큰 병은 아니었습니다. 당장 입원해야 할 정도도 아니었고 수술 이야기를 들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변에 말하면 그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나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조금 쉬면 괜찮아질 거라고, 며칠 지나면 예전처럼 돌아갈 거라고 가볍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아침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몸이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오늘은 괜찮은지 아니면 조금 무리하면 안 되는 날인지. 예전에는 알람이 울리면 몸을 일으키는 게 먼저였는데 이제는 잠시 누운 채로 몸 상태를 가늠하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생겼습니다. 허리가 어떤지, 관절은 괜찮은지, 어제보다 나은지 아닌지, 이 짧은 시간이 하루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아침 식사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대충 챙기거나 거르는 날도 많았는데 이제는 무얼 먹느냐보다 먹을 수 있느냐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속이 괜찮은지, 약을 먼저 먹어야 하는지, 커피를 마셔도 되는 날인지, 이런 생각들이 아침마다 하나씩 쌓입니다.
생활의 리듬이 조금씩 느려졌고 그 느려짐이 돈과도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가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큰 병원도 아니고 긴 진료도 아니었지만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들이 생겼습니다. 진료를 보고 나오면 약 봉투가 손에 들려 있고 그 봉투를 볼 때마다 괜히 마음이 조금 무거워졌습니다. 약값은 생각보다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면서부터 계산이 달라졌습니다. 이 달은 괜찮아도 다음 달은 모르고 올해는 괜찮아도 내년은 알 수 없다는 생각. 그 생각이 돈보다 먼저 마음을 압박했습니다. 예전에는 돈이 줄어들면 왜 줄었는지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지금은 돈이 빠져나가는 이유가 너무 일상적이어서 더 신경 쓰이게 됩니다. 아프지 않기 위해 쓰는 돈, 덜 불편하기 위해 쓰는 돈, 조금이라도 편안한 하루를 보내기 위해 쓰는 돈, 그 돈들이 생활비처럼 자연스럽게 빠져나갑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아플 때보다 괜찮을 때 더 자주 떠오릅니다. 괜찮을 때 미리 생각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더 무서울 것 같아서입니다. 생활도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를 꽉 채우는 게 중요했습니다. 약속을 잡고 일정을 만들고 집에 늦게 돌아와도 그걸 성실함으로 여겼습니다. 지금은 하루를 무사히 마치는 게 더 중요해졌습니다. 몸이 버텨준 하루, 큰 탈 없이 지나간 하루, 그 하루가 생각보다 귀해졌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몸 상태가 좋지 않으면 하루 계획을 과감히 줄이기도 합니다. 예전 같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선택입니다. 그런 선택을 할 때마다 마음 한편에서는 아직도 옛 기준이 고개를 듭니다. 이 정도로 쉬어도 되나? 괜히 약해진 건 아닐까? 하지만 하루가 끝났을 때 몸이 덜 힘들다면 그 선택이 틀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하루의 순서가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몸 상태, 오늘 하루, 나머지 이 순서가 생각보다 많은 걸 바꾸고 있다는 걸 조금씩 느끼고 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보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같은 말을 합니다. 처음에는 다들 웃으면서 말합니다. 다들 그렇지 뭐. 나이 들면 다 그래. 그런데 이야기가 조금만 길어지면 그 웃음 뒤에 있던 말들이 하나씩 흘러나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예전처럼 바로 움직이질 못해요. 눈 뜨자마자 오늘 몸이 어떨지부터 생각하게 돼요. 그 말들은 불평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확인하는 말에 가깝게 느껴집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그 확인 하나로 마음이 조금 느슨해지는 순간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눈 뜨면 시계부터 봤어요. 지금은 몸부터 봐요. 그 말이 괜히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준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그 한 문장이 말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분은 아침마다 약을 꺼내놓는 이야기부터 꺼내셨습니다. 약을 먹는 게 힘들어서가 아니라 약을 기준으로 하루를 짜게 된 게 조금 낯설어요. 그 말에는 몸이 아프다는 이야기보다 삶의 리듬이 바뀌었다는
감정이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일정이 먼저였고 그 다음에 몸을 맞췄다면 이제는 몸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을 고르게 된 겁니다. 병원 이야기도 자주 나옵니다. 큰 병원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 긴 진료를 받는 것도 아니지만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들이 하나둘 생겼다는 이야기. 병원 다녀오는 날은 아무것도 안 잡아요. 그날은 그것만 해도 하루가 다 가요. 그 말 속에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기운의 문제가 담겨 있습니다. 몸이 버텨주는 범위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다들 이미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요즘은 아침 약속이 조금씩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도 자주 듣게 됩니다. 아침엔 몸이 예측이 안 돼요. 괜히 약속했다가 취소하게 될까 봐요. 이 말에는 게으름이 아니라 조심함이 있습니다. 괜히 민폐가 되지 않으려고, 괜히 상황을 어렵게 만들지 않으려고 미리 줄이는 선택. 이런 선택을 한두 번 하다 보면 삶의 모양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하루를 빽빽하게 채우던 방식에서 하루를 무사히 지나는 방식으로. 그 변화는 겉으로 보면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지만 안쪽에서는 생각보다 큰 조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엔 하루를 망치면 일정을 못 지켜서였어요. 요즘은 몸을 무리했을 때 하루가 망가져요. 그 말은 아주 조용하지만 지금의 삶을 정확하게 짚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침에 눈을 뜨면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고 합니다. 오늘은 어디까지 괜찮을까? 이 질문에는 조급함이 없습니다. 대신 현실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큰 병이 아니라도, 큰 사건이 아니라도 조금씩 달라진 몸을 기준으로 하루를 다시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는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만큼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 삶 전체를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아침의 순서가 바뀌고 나서 가장 먼저 느낀 변화는 하루가 아니라 기준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먼저였습니다. 일이 있고 약속이 있고 그 다음에야 내 상태를 살폈습니다. 지금은 그 순서가 자연스럽게 바뀌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할 일을 떠올리기 전에 오늘의 몸을 먼저 봅니다. 그 몸 상태에 따라 하루의 크기가 결정됩니다. 이 변화는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어디서 배운 것도 아닙니다. 몸이 먼저 알려준 순서였고 삶이 그걸 따라가게 된 것뿐입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다 보니 다른 것들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일정을 줄이는 걸 포기처럼 느꼈습니다. 이제는 조정에 가깝게 느껴집니다. 무언가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나에게 맞지 않는 걸 뒤로 미루는 선택. 그 선택이 하루를 망치는 게 아니라 하루를 살려준다는 걸 조금씩 알게 됩니다. 사람을 만나는 기준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약속을 지키는 게 중요했고 조금 힘들어도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그 약속 이후에 내 상태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만나고 나서 집에 돌아왔을 때 몸이 어떤지, 마음이 어떤지 그 기준으로 보면 어떤 만남은 생각보다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조금씩 줄이게 됩니다.
누군가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내 하루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 변화는 조용히 일어납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 일도 아닌 것 같고 설명할 말도 딱히 없습니다. 그냥 예전만큼 무리하지 않게 되었고 예전만큼 억지로 하지 않게 되었을 뿐입니다. 이전에는 하루를 잘 살았다는 기준이 얼마나 해냈느냐였다면 지금은 얼마나 무너지지 않았느냐가 기준이 됩니다. 이 기준은 누군가에게 자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성과처럼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나이가 되니 이 기준이 생각보다 많은 걸 지켜주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몸이 무너지지 않게, 마음이 먼저 지치지 않게, 하루가 너무 무거워지지 않게 하루를 여는 순서가 바뀌었다는 건 결국 삶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더 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지금 어디까지가 괜찮은지 그 질문이 삶의 중심으로 조용히 이동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아마 각자의 아침이 하나쯤 떠올랐을지도 모릅니다. 눈을 뜨고 가장 먼저 무엇을 확인하게 되는지 몸인지 시계인지 아니면 오늘의 일정인지 어느 쪽이 맞다거나 틀렸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람마다 지금의 상황이 다르고 몸의 신호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나이가 되니 하루를 여는 순서가 삶을 버티는 힘과 조금 더 가까워졌다는 느낌은 듭니다. 아프고 나서야 이 순서를 알게 된 게 아쉽기도 하지만 지금이라도 알게 된 걸로 충분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루를 무사히 시작하고 무사히 지나고 무사히 마무리하는 것. 그게 예전보다 더 소중해졌다면 그 변화는 이미 의미가 있습니다. 각자의 속도로 각자의 기준으로 하루를 여는 순서가 조금 달라져도 괜찮겠습니다. 몸이 먼저인 날도 있고 일정이 먼저인 날도 있고 아무것도 정하지 않고 그냥 흘려보내는 날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정답이 되기보다 자신의 하루를 한 번쯤 돌아보는 계기가 된다면 그걸로 충분하겠습니다. 아픈 뒤에야 하루를 여는 기준이 달라졌다는 이 이야기가 지금의 하루를 조금 덜 무겁게 시작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